안녕하세요. 저는 용기를 내가지고 1인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지역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저의 사무실인데 공장이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소래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같이 놀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것을 했지만 제가 이제 용인시 의원이 된 이후로 그것은 잠시 이제 그때 접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용인시 의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하느냐, 수도권 지역신문이라는 인터넷 언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언론사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쭉 한 그 기사를 실으면서 느낀 점은 여기에 기자 발언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용인시 의원을 하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의정 활동을 한 부분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발표하고 발언하고 또 그 지역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또 하천을 깨끗이 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역할을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기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느낌, 근데 제가 누구를 비방하거나 이런 느낌 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너무나 요즘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비방하고 이런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고쳐나갈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제가 기사도 써보고 그런 기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제가 의원 시절에 예산 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역할이 크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아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예산을 너무 시깝고 삭감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건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건 충분히 그런 거는 있었지만 실제 그것이 반영된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자의 목소리가 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더 큰 광범위하게 국가까지 움직이면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가 기자 발언을 하는 그 내용을 방송도 하면서 한번 이렇게 글도 써보고 그 글 쓴 내용을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세금을 내려야 한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 어려우면 가정에서 정말 허리띠 조이지 않습니까? 우리 외식할 거 안 하고 살 거 안 사고 정말 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자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왜 그렇게 줄여야 되는가? 국가는 당연히 이거 물가 인상분을 계속 올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쓴 기사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긴축 정책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곳에 예산 낭비하지 말고 세금을 먼저 내려야 한다. 세금 거두는 것을 한 통로로 하고 세금 종류도 줄여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삶과 연결돼야 한다. 요즘은 양극화 현상이 너무 두드러져 가고 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직장 생활을 해온 국가 공무원이나 교직 공무원은 근무 연수가 최소 20년을 넘기 때문에 연금 액수가 300만 원이 넘어
보통 직장인들의 월급 액수 이상을 연금으로 받게 돼 퇴직 후에 일을 안 해도 연금 월급을 받으니 생활하는 데 여유롭다. 반면에 일반 시민들은 아무리 대기업을 다녔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직장을 연속해서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금 액수가 크게 많지 않다. 이런 분들 중 열심히 연금을 낸 분은 그나마 100만 원 정도이고 중소기업이나 일반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연금이라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열심히 부어도 5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이것은 퇴직 후 고령화로 접어드는 시기에 노후 대책이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 시민들은 노인이 되어도 생활 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이 되어도 자신의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 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이 50만 원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의 시민들이다. 그러나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도 일자리가 온전하지 않고 노인을 써주는 것도 없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자녀도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를 어떻게 도와주나. 대부분의 가정은 생활비를 줄이고 긴축 경제를 한다.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지 않고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인다. 그러나 세금은 줄이지 못한다. 각종 세금, 의료보험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토지세 등 여기에 아파트 융자비, 관리비, 카드비, 전화비 등 시민들은 낼 돈이 너무 많다. 기업 또한 기업대로 낼 돈이 많다. 세금도 구청은 구청대로,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대로, 연금은 연금보험대로 다 따로 걷는다. 요즘은 상가월세비, 주거월세비, 생필품 비용 및 교통비도 너무 비싸졌다. 대규모 개발과 도로와 철도를 있는 대로 만드는 SOC 부문 결국 땅값 올리고 집값 올리고 상가비 올리고 물가 올리고 교통비 올리고 모든 것을 오르게 해서 서민이 집 마련하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웬만한 월급 타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렵다.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과 교통비다. 안정적인 월급과 월세를 받는 건축주들과 부자들만이 국가를 만들어 놓은 좋은 환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사회를 만든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한다. 매년 예산은 오른다. 예산이 오른다는 것은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수입이나 삶의 형편은 날로 쪼그러들어가고 있다. 시민들은 허리띠 조이고 살려고 삶의 현장에 나가 일용직으로 위험에 내몰리며 계약직으로 생계도 안정되지 않는데 정규직들은 정규직이라고 갑질한다. 공무원들은 세금을 동결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여기저기 부서에서 같은 내용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불필요한 개발 사업이나 도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에 개입되어 있으니 시민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사업조차도 없어진다. 복지가 복지가 아니라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게 복지다. 해마다 당연히 물가 오르는 분을 반영해서 세금을 올린다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시민들은 길에 내몰리고 만다. 세금을 제때 못 내는 기업이나 가정의 재산은 징수부에서 재산을 압류시켜 공매로 처리한다. 어떻게 이런 삭막한 사회에서 결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국가도 없어지는 징조이다. 아이를 낳아 시민이 계속 있어야 국가도 세금을 계속 거둘 것 아닌가? 출산율이 0.98명이라고 하니 채 한 명도 안 되는 아기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니 어찌 국가가 걱정되지 않겠는가? 외관만 멀쩡하고 속은 병들어 있는 사회에서 아무리 세금으로 멋진 걸 만들고 치장하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핍 정책을 하고 세금을 내려야 한다. 문어발식 산하기관이나 위탁 경영을 하면서까지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아이도 낳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내핍 경제, 내핍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지역신문 이정혜 기자였습니다.